가장 사랑했던 이의 손에 떠밀려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저를 밀어버린 남편은 절벽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벼락 밑에서 이름도 없이 죽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허나 억울하게 흘린 피는 결코 마르지 않는 법이지요. 저는 제 뼈를 깎아내고 살갗을 녹여내는 지옥의 고통을 삼키며 완벽하게 다른 여인의 얼굴을 뒤집어 썼습니다. 나를 죽인 남편이 나의 거짓된 미모와 재력에 눈이 멀어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며 스스로 파멸의 늪으로 기어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지옥에서 돌아온 조강지처의 완벽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을 시작해 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연희의 삶은 오직 한 사내를 위해 타오르는 작은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몰락 양반 가문의 시집온 연희는 밤낮 없이 글공부에만 매진하는 선비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을 담가 남의 집 빨래를 빨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눈이 짓무르도록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아름다웠던 그녀의 고운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이 뭉툭하게 닳아 없어졌으며 20살의 앳된 얼굴에는 어느새 고단한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0년의 피눈물 나는 헌신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머리에 화려한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향한 것입니다. 붉은 관복을 입고 돌아온 남편의 품에 안겨 연희는 지난 10년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독했던 가난과 서러움에서 벗어나 남편과 함께 도성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벼슬길에 오른 사내의 눈망울은 더 이상 가난했던 시절의 순수함을 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성으로 올라간 남편은 타고난 언변과 준수한 외모로 조정의 최고 실세인 병조판서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병조판서는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과 남편을 혼인시켜 그를 자신의 완벽한 수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을 품었습니다. 남편은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거머쥘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10년을 자신의 뒷바라지에 바친 조강지처 연희를 화려한 앞길을 가로막는 흉측하고 초라한 혹덩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정성껏 지어준 무명옷을 벌레 보듯 던져버리고 그녀의 거칠고 닳아버린 손을 잡을 때면 남편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혐오감과 살기가 서리곤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이미 끔찍한 계획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달리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그동안 나를 거두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내일은 모든 시름을 잊고 우리 단둘이 도성 밖으로 경치 좋은 산놀이나 다녀옵시다. 연희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연희를 안아주기 위해 팔을 뻗는 그 찰나 남편의 넓은 소매 틈 사이로 붉은 술이 달린 눈부시게 화려한 최고급 옥비녀 하나가 방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병조판서의 딸이 남편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건넨 정표였습니다. 달빛에 차갑게 번쩍이는 옥비녀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수줍게 미소 짓는 연희의 얼굴. 그리고 그 뒤에서 뱀처럼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는 남편의 눈동자가 교차하며 돌아오지 못할 끔찍한 죽음의 산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장롱 깊숙한 곳에 아껴두었던 낡은 분홍빛 치마를 꺼내 입고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도성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첩첩산중으로 들어갈수록 산길은 험해졌지만 연희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경치가 좋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 하옵니다. 연희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앞장서 걸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만이 두 사람의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당도한 곳은 깎아지른 듯한 수천길의 절벽 위였습니다. 발밑으로는 아득한 구름이 흘러가고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는 뾰족한 기암 괴석들이 악마의 이빨처럼 솟아있는 아찔한 장소였습니다. 연희가 절벽 끝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고 있을 때 등 뒤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에서 그동안 쓰고 있던 다정한 가면이 서서히 벗겨져 내렸습니다. 권력과 탐욕에 완벽하게 침식당한 기괴하고도 잔혹한 짐승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연희가 뒤를 돌아보는 찰나 남편의 억센 두 손이 연희의 어깨를 거칠게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아, 서방님,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연희는 당황하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남편의 두 눈동자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병조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되어 조선 최고의 권력을 쥘 것이다. 헌데 무식하고 촌티나는 내년이 조강지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앞길을 평생 가로막으려 드는구나.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저주에 연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연희는 남편의 소매에서 떨어졌던 옥비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이 첩첩산중으로 자신을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서방님, 제발 살려주셔요. 제가 평생 숨죽이고 없는 사람처럼 살겠사옵니다. 네. 연희는 눈물을 쏟아내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10년 동안 삭바느질로 달아버린 그녀의 불쌍한 손가락이 남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러운 오물을 보듯 얼굴을 찌푸리더니 자신이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연희에 달아버린 손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연희가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몸은 절벽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절벽 끝에 매달려 공포에 질린 연희의 귓가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랑을 속삭이듯 뱀처럼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넌 내 완벽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다. 지옥에 가서도 나를 찾지 말거라. 그 끔찍한 한마디와 함께 남편의 두 손이 연희의 가슴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아! 연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낭떠러지의 메아리가 되어 산속을 찢어발겼습니다. 허공으로 내던져진 채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연희. 허우적대는 그녀의 붉은 눈동자 위로 절벽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기괴할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박혀들었습니다. 수천길 낭떠러지 아래 뾰족한 기암 괴석들 사이로 낡은 분홍빛 치마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연희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양팔과 다리의 뼈는 기괴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낭떠러지를 구르며 바위에 부딪힌 얼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을 만큼 흉측하게 짓이겨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참혹한 몰골. 하지만 하늘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원한이 그녀의 혼을 붙잡아둔 것일까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 인적 없는 깊은 산속을 떠돌던 신비로운 기인에게 극적으로 발견된 연희는 짐승의 뼈를 고아 만든 탕약을 수십일 동안 넘기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석 달 뒤 간신히 눈을 뜬 연희는 약초꾼으로부터 도성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피를 토하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연희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며 거짓 눈물로 성대한 장례를 치렀고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병조 판서의 여식과 화려한 혼례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10년의 피땀을 바친 대가가 벼랑 끝의 배신과 끔찍한 죽음이었다는 사실.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얼굴을 더듬던 연희의 두 눈동자에서 눈물 대신 검붉은 살기와 지독한 도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초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스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이 흉측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저 금수만도 못한 놈의 숨통을 내 손으로 끊어버릴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내 영혼이라도 지옥에 팔겠소. 연희의 피 맺힌 절규에 기인은 무거운 한숨을 쉬며 봉인해 두었던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검붉은 빛을 띠는 기괴한 모양의 약초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역에서 넘어온 금단의 맹독, 단골초다. 이 독초를 삼키면 뼈가 촛물처럼 녹아내려 내가 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골격과 얼굴로 다시 빚어낼 수 있다. 허나 살아있는 육신의 뼈를 부수고 다시 깎아내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열의 9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쇼크로 피를 토하며 죽게 된다. 그래도 하겠느냐? 망설임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기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골초를 낚아채어 짐승처럼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어 삼켰습니다. 독초가 식도를 타고 넘어간 지 채 반각도 지나지 않아 연희의 몸이 활대처럼 기괴하게 휘어지며 허공으로 치솟았습니다. 크악!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산막을 뒤흔들었습니다. 단골초의 맹독이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며 부러진 뼈마디가 불에 타는 듯한 끔찍한 열기와 함께 융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방바닥을 피가 나도록 박박 긁으며 짐승처럼 뒹굴었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골격이 기괴한 뼈 소리를 내며 스스로 부서지고 다시 맞춰지는 지옥의 고통. 연희의 두 눈과 입에서 검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방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연희가 피투성이가 된 손을 허공으로 뻗은 순간 거친 바람이 불어와 산막의 촛불이 훅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마저 잦아든 적막한 방 안. 조강지처 연희는 이대로 고통 속에 숨을 거둔 것일까요? 아니면 지옥의 거파를 견뎌내고 완전히 새로운 괴물로 다시 태어난 것일까요? 칠흑 같던 산막의 어둠 속에서 뼈가 부서지는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그로부터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낭떠러지 아래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촌스럽고 가난한 조강지처 연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려한 비단과 이국적인 향기를 휘감은 채 청나라의 막대한 상권을 쥐고 흔드는 신비롭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상 홍루가 수십 척의 상선을 이끌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홍루는 도성의 가장 중심부에 으리으리한 객주를 세우고 서역의 유리그릇과 청나라의 최고급 비단을 물쓰듯 풀어놓으며 단숨에 조선 호조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최고의 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비현실적인 미모와 천문학적인 재산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궐 안팎의 모든 사내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편 10년 전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병조 판서의 사위가 된 남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겉보기에는 호화로운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고관대작의 반열에 오른 듯 했으나 실상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만한 병조 판서는 출신이 미천한 사위를 제 집에 사냥개 취급하며 수시로 멸시했고 콧대 높은 아내 역시 남편을 제 발밑에 종 부리듯 하였습니다. 껍데기뿐인 벼슬아치. 장인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짓밟을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이 뼛속 깊이 필요했습니다.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매일 밤 독주를 들이켜던 남편의 귀에도 이내 도성을 집어삼킨 신비로운 거상 홍루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와 선을 대기만 하면 장인 늙은이의 콧대를 꺾고도 남을 황금을 얻을 수 있다 들었소. 남편은 자신의 신분조차 잊은 채 비굴한 미소를 장착하고 진귀한 뇌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홍루의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는 화려한 접견실. 남편이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을 때 찰랑거리는 구슬발 너머로 마침내 홍루의 매혹적인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스르륵 오색 빛깔의 구슬발이 거치고 붉은 비단 치마를 얇게 늘어뜨린 홍루가 남편의 눈앞에 그 완벽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단골초의 맹독이 깎아낸 턱선과 오뚝한 콧날, 서늘하면서도 관능적인 눈매. 남편은 자신이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였던 조강지처 연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입을 반쯤 벌리고 넋이 나간 듯 홍루의 비현실적인 미모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대감께서 저를 찾으셨사옵니까? 귓가를 간지럽히는 홍루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남편의 눈동자가 탐욕과 정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닳아버린 손을 가진 여인이 지금은 범접할 수 없는 여왕이 되어 자신의 발밑에서 굽신거리는 살인마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부채 뒤로 가려진 홍루의 붉은 입술 끝이 먹잇감을 포착한 독사처럼 섬뜩하고 기괴하게 말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홍루가 쳐놓은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거미줄에 완벽하게 얽혀들었습니다. 홍루는 덥석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남편을 애태우며 아주 작은 상단 거래 하나만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불과 보름 만에 투자금의 10배가 넘는 막대한 은자로 불어나 남편의 품에 안겨지자 남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장인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던 그에게 홍루는 억눌렸던 권력욕과 사내로서의 자존심을 단숨에 채워주는 완벽한 구원자이자 여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밤 병조 판서의 집을 비우고 홀린 듯이 홍루의 객주로 숨어들었습니다. 홍루는 서역에서 들여온 몽환적인 향을 피워놓고 진귀한 독주를 남편의 잔에 채워주며 뱀의 혀처럼 달콤한 미러를 속삭였습니다. 대감처럼 기품 있고 학식이 뛰어나신 분이 어찌 그 늙은 장인의 그늘에 가려 계시옵니까? 제 곁에 계신다면 이 도성의 절반을 대감의 발밑에 안겨드릴 수도 있사옵니다. 홍루의 나직한 속삭임과 얇은 비단옷 너머로 스치는 그녀의 향기에 남편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에 빠진 남편은 조강지처 연희를 절벽에서 밀어버렸을 때처럼 현재의 오만한 아내 역시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홍루는 그 교만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술에 잔뜩 취해 객주를 나서려는 남편의 품속으로 홍루는 아주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채취가 짙게 밴 서역의 진홍빛 향낭을 미끄러뜨려 넣었습니다. 제가 그리울 때면 이 향기를 저라 생각하시옵소서. 넋이 빠진 남편은 희죽거리며 향낭을 가슴에 품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홍루가 파놓은 끔찍한 파탄의 불씨가 남편의 품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은밀하게 소슬대문을 넘어 안방으로 스며든 남편. 그는 여전히 홍루의 환영에 취해 겉옷을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안방의 촛불이 일순간 환하게 밝혀지며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며칠째 밤을 새우고 돌아오는 남편의 기행을 눈치채고 분노로 치를 떨고 있는 현재의 아내가 시퍼런 은장도를 꽉 쥔 채 독사처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역겨운 냄새란 말이냐? 아내의 표독스러운 시선이 남편이 벗어 던진 관복에서 굴러떨어진 진홍빛 향낭에 꽂혔습니다.
기생년의 냄새라며 길길이 날뛰는 아내가 향낭을 찢어발기자 그 안에서 홍루가 의도적으로 넣어둔 남편의 연서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그 천한 장사치 년에게 홀려 우리 가문을 능멸해. 내 아버님께 고하여 내 놈의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다. 분노에 찬 아내의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안방을 울리고 10년 전 남편이 쌓아 올렸던 더러운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소리가 도성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병조판서 가문의 후계자라는 화려한 껍데기는 단 하룻밤 만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향낭 사건 이후 장인인 병조판서는 불같이 노하여 남편을 광에 가두고 개 패듯 멍석말이를 했습니다. 내 딸을 능멸한 놈을 어찌 살려두겠느냐. 내 놈의 벼슬을 거두고 평생 노비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장인의 끔찍한 협박과 코웃음을 치며 자신을 조롱하는 아내의 표독스러운 얼굴. 남편은 10년 전 조강지처를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얻어낸 이 화려한 권력이 사실은 언제든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썩은 동아줄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광을 탈출한 남편이 미친 듯이 달려간 곳은 오직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어 주었던 홍루의 객주뿐이었습니다. 짐승처럼 헐떡이며 객주의 문을 두드린 남편을 홍루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어찌 이리 옥체를 상하셨사옵니까? 제가 대감을 그 끔찍한 지옥에서 구원해드리겠사옵니다. 홍루의 품에 안겨 오열하는 남편의 귓가에 홍루가 마침내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독이 든 사과를 속삭였습니다. 대감, 보름 뒤 청나라 황실의 막대한 은자와 비단이 담긴 무역선이 조선에 당도하옵니다. 저와 독점 밀수 계약을 맺으시지요. 이 거래가 성사되면 대감은 조선 최고의 부를 거머쥐고 그따위 병조판서 늙은이는 대감의 발밑에 엎드리게 될 것이옵니다. 저 홍루 역시 제 모든 것을 바쳐 대감을 온전히 모시겠사옵니다. 도성의 절반을 살 수 있는 엄청난 황금, 그리고 썩어빠진 처가를 짓밟을 수 있는 완벽한 권력,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매혹적인 여인까지. 남편의 두 눈동자는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튀어나올 듯 번들거렸습니다. 하겠소. 내 당장 계약서에 수결하겠소.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남편의 외침에 홍루는 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해둔 길고 두꺼운 계약서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계약서의 가장 밑바닥 붉은 인주가 찍혀야 할 그곳에는 소름 끼치는 독소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거래가 틀어질 시 대감의 모든 벼슬과 가문의 재산, 그리고 보증인인 병조판서 대감의 관인을 담보로 삼아 모든 권리를 홍루 상단에 양도한다. 그것은 남편의 목숨을 넘어 장인의 가문까지 통째로 파멸시킬 수 있는 끔찍한 노비 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멈칫하며 계약서를 든 손을 덜덜 떨자 홍루가 붉은 입술을 남편의 귓가에 바짝 가져다 대며 뱀처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대감, 세상을 가지려면 먼저 모든 것을 내어놓는 배포가 있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저를 믿으시지요. 10년 전 절벽 위에서 악마와 손을 잡았던 사내. 그는 결국 탐욕과 정욕의 두 눈이 완벽하게 멀어버린 채 짙은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수백억의 빚더미와 처절한 파멸을 향해 걸어들어가는 그의 붓끝이 피로 쓴 계약서 위를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홍루가 내민 가문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 앞에서도 남편의 이성은 이미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보름 뒤 조선의 절반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황금빛 환상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남편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장인인 병조판서의 서재로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지만 탐욕의 눈이 먼 그의 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중으로 잠긴 자물쇠를 부수고 장인의 은밀한 금고를 열어젖힌 남편은 조선의 군권을 상징하는 육중한 거북 모양의 병조판서 관인을 훔쳐 품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다음 날 객주로 달려간 남편은 피를 낸 자신의 손가락으로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훔쳐온 장인의 관인을 붉은 인주에 푹 찍어 계약서 하단에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꾹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10년 전 벼랑 끝에서 조강지처를 밀어버렸을 때처럼 돌아오지 못할 파멸의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홍루는 피와 인주로 범벅이 된 완벽한 계약서를 받아들며 부채 너머로 가장 요염하고도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 이제 조선의 모든 부귀영화는 대감의 것이옵니다. 홍루의 달콤한 거짓말에 남편은 자신이 이미 왕이라도 된 양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는 무역선이 당도하기로 한 보름 동안 매일 밤 도성에서 가장 비싼 기생집을 통째로 빌려 금가루를 띄운 술을 마시며 방탕의 끝을 달렸습니다. 내일이면 그따위 늙은 장인놈의 콧대를 완전히 박살내줄 것이다. 남편의 오만한 호언장담이 저작거리에 흉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최고급 비단옷을 쫙 빼입고 수십 명의 하인들을 거느린 채 청나라 무역선이 들어오기로 한 마포 나루터로 위풍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물 너머로 드디어 배의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 온다. 내 황금선이 당도하는구나. 남편은 춤이라도 출 듯 덩실덩실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폭우의 닻을 내린 것은 수만 양의 은자가 실린 거대한 상선이 아니었습니다. 돛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배 밑바닥은 처참하게 박살난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기괴한 조각배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덜덜 떠는 남편 앞으로 조각배에서 내린 정체불명의 전령 하나가 다가와 핏자국이 선명한 서찰 하나를 툭 던지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친 듯이 손을 떨며 서찰의 봉인을 뜯어낸 남편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단 몇 줄의 문장이 비수처럼 꽂혀들었습니다. 청나라 황실 상단 칠흑 같은 풍랑을 만나 서해 바다 한가운데서 전복되어 완전 침몰함. 이에 양 상단이 맺은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보증인 병조판서 가문의 모든 재산과 벼슬을 즉시 압류 조치함.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남편의 두 눈동자가 기괴하게 뒤집혔고 그의 입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홍루. 폭우의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던 남편을 덮친 것은 한낱 절망감이 아니라 물리적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서찰을 쥐고 덜덜 떨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들이닥쳤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과 홍루가 미리 매수해둔 험악한 왈패와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국가의 재물을 탕진하고 병조판서 대감의 관인까지 훔쳐낸 대역죄인이다.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의 무자비한 몽둥이가 남편의 무릎과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남편은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이 갈기갈기 찢긴 채 게 끌리듯 도성 한복판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끌려간 곳은 자신의 화려한 본가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으리으리한 집기들과 쌀가마니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남편이 그토록 굽신거렸던 장인 병조판서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이 감히 미색에 홀려 내 서재를 뒤지고 내 관인을 도용해. 내 놈 때문에 내 평생 쌓아올린 가문의 명예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병조 판서는 자신이 신고 있던 무거운 가죽 화해로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얼굴을 가차없이 걷어찼습니다. 남편의 콧대가 주저앉으며 코피가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여봐라. 당장 내 딸과 저놈의 혼인을 파하고 호적에서 저 더러운 이름을 영원히 파버려라. 저놈은 이제 우리 가문의 사위가 아니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개자식일 뿐이다. 오만했던 아내 역시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10년 전 벼랑 끝에서 조강지처를 밀어버리고 얻어냈던 모든 권력과 재물이 단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관직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도 버림받아 빈털털이 알거지가 된 남편. 빚쟁이들에게 온몸에 뼈가 부서지도록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밤거리에 버려진 그는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벌레처럼 땅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남은 마지막 유일한 동아줄. 오직 자신만을 사랑한다 속삭였던 신비로운 거상 홍루에게 살려달라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흙바닥을 기어 마침내 도달한 객주. 하지만 남편을 반기던 화려한 등불과 기생들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대한 객주의 문은 거대한 쇠사슬로 굳게 닫혀 있었고 텅 빈 마당에 차가운 나무 문짝에는 남편이 피와 장인의 도장으로 찍었던 파멸의 계약서 사본만이 조롱하듯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홍로, 홍로, 문 좀 열어보시오. 나요, 당신의 낭군이 될 사람이란 말이오. 미친 듯이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나무 문을 두드리며 절규하는 남편. 하지만 거대한 문 너머에서는 짐승의 숨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정적만이 그를 조롱하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재물을 탕진하고 무역 질서를 교란한 죄, 그리고 조정의 최고 실세인 병조 판서를 기만한 대역죄. 길거리에 버려졌던 남편은 결국 의금부, 포졸들에게 목덜미를 잡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가장 깊고 축축한 지하 감옥 수옥의 맨 밑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한때 최고급 비단을 두르고 금잔의 술을 마시던 사내의 몸은 이제 시궁창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오물과 자신의 굳어버린 피로 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굶주린 들쥐떼가 남편의 상처난 발가락을 뜯어먹으려 덤벼들었지만 그는 들쥐를 쫓아낼 기력조차 없이 돌바닥에 널브러져 기괴한 헛소리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정신은 이미 절반쯤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지독한 헌신을 바친 조강지처를 낭떠러지에서 짓밟아 죽였던 그 끔찍한 원죄는 까맣게 잊은 채 오직 자신을 배신한 늙은 장인과 잠적해버린 홍로 상단만을 원망하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내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것이다. 나가서 나를 버린 장인놈의 목을 따고 홍루 그 기생년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와 내 발밑에 무릎 꿇릴 것이다. 허공을 향해 핏발 선 눈동자를 부라리며 저주를 퍼붓던 남편. 그렇게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를 끔찍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박, 사박. 들쥐들의 뼈 갉아먹는 소리만 가득하던 칠흑 같은 지하 감옥의 계단 위로 이질적이고도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옥졸들의 군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비단 치마가 차가운 돌계단을 쓸고 내려오는 소름 끼치도록 고혹적이고 은밀한 마찰음이었습니다. 남편은 환청을 듣는 줄 알고 자신의 귀를 쥐어뜯었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그의 감방 창살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내 감옥 천장의 작은 옥창을 통해 흘러들어온 희미하고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숨이 멎을 듯 화려하고 눈부신 붉은 비단옷을 휘감은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지독한 감옥의 악취조차 덮어버리는 진하고 매혹적인 서역의 향기. 그토록 남편이 찾아 헤매며 미쳐 날뛰었던 조선 최고의 거상, 홍루가 차가운 철창 너머로 서늘한 표정을 지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홍루? 홍루 맞소? 당신이 나를 구하러 온 것이오.
남편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철창에 매달리며 피고름이 터진 손을 뻗어 홍루의 고운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홍루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싸늘하게 한 걸음 물러서며 바닥을 기는 남편을 마치 더러운 구더기를 보듯 혐오스럽고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대감, 이곳은 참으로 춥고 더러운 곳이옵니다. 대감께서 과거 그토록 쉽게 버리셨던 그 낭떠러지 밑에 바닥처럼 말이지요. 홍루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나직하고 소름 끼치는 낭떠러지라는 네 글자. 그 순간 남편의 미친 듯한 발악이 일순간 얼어붙으며 감옥 안의 공기가 벼락을 맞은 듯 차갑게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동공이 극도의 공포로 기괴하게 확장되며 10년 전의 핏빛 메아리가 철창을 넘어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낭떠러지라니? 홍루,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어찌 그 단어를... 남편의 핏발선 두 눈동자가 기괴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창을 부여잡은 그의 피투성이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믿었던 여인의 입에서 자신이 10년 전 첩첩산중에서 저질렀던 가장 끔찍한 살인의 기억이 튀어나오자 남편의 이성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홍루는 오물로 범벅이 된 남편의 몰골을 보며 붉은 입술 사이로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도 우아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갇힌 들짐승을 구경하듯 아주 천천히 비단 치맛자락이 더러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철창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옥창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제가 청나라 황실의 막대한 부름을 받고 바다를 건너온 귀한 신분이라 믿으셨겠지요. 허나 저를 이토록 눈부신 거상으로 빚어낸 것은 청나라의 비단이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 밑에 날카로운 바위와 살을 찢는 독초들이었사옵니다. 홍루의 나직한 목소리는 감옥의 썩은 공기를 가르고 남편의 고막을 잔혹하게 후벼 팠습니다. 달빛에 온전히 드러난 홍루의 눈동자. 그 눈빛은 남편을 사랑한다며 거짓 미러를 속삭이던 요염한 기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자신이 내동댕이 쳤던 낡은 무명옷을 입고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던 그토록 경멸하고 혐오했던 누군가의 처절한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헉헉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뇌리 깊은 곳에서부터 억눌러 두었던 끔찍한 기시감이 그의 온몸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년이 대체 누구길래? 남편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자 홍루는 철창 사이로 옥비녀를 꽂은 자신의 가녀린 손을 뻗어 남편의 더러운 턱을 억센 힘으로 낚아챘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대감? 10년 전 그 깊고 깊은 산속에서 당신의 화려한 앞길을 위해 무참히 짓밟히고 절벽 아래로 내던져졌던 그 보잘것없는 조강지처의 비명소리가 말입니다. 홍루의 그 한마디에 남편의 심장 박동이 일순간 완벽하게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몰골 위로 10년 전 벼랑 끝에서 애원하던 연희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남편의 입술이 기괴하게 벌어지며 형언할 수 없는 극강의 공포가 지하 감옥을 덮쳤습니다. 연희야? 남편의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남편은 괄약근이 풀려 바지를 시커멓게 적시며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어떻게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상, 홍루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여 손등을 짓밟고 낭떠러지로 밀어 죽였던 못생긴 조강지처란 말인가. 남편의 얄팍한 두뇌로는 도저히 이 기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홍루는 마침내 지난 10년간 겹겹이 쓰고 있던 화려한 거짓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철창에 바짝 다가가 과거 남편이 자신을 밀기 직전 귓가에 속삭였던 그 끔찍한 저주의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억양으로 읊어주었습니다. 넌 내 완벽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다. 지옥에 가서도 나를 찾지 말거라. 그 완벽한 핏빛 메아리에 남편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맹독 단골초를 삼키고 방바닥을 피로 물들이며 짐승처럼 뒹굴었던 10년의 지옥. 홍누는 붉은 비단 소매를 걷어올려 유일하게 뼈를 깎아내지 못해 흉터가 참혹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손등을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남편이 가죽신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뭉개버렸던 삭바느질로 닳고 닳았던 바로 그 연희의 손등이었습니다. 내 뼈가 촛물처럼 녹아내리고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숨쉬게 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바로 내 놈이 내 발로 내 발밑에 기어와 내 놈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물, 그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까지 모조리 내어놓고 파멸하는 꼴을 보는 것. 홍루의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사자후가 의금부의 지하 감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짐승처럼 오열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미쳤었다. 내가 잠시 권력에 눈이 멀어 미쳤던 것이야.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원한다면 내 평생 내 종놈이 되어 똥오줌을 치우며 살겠다. 바닥을 기며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는 남편을 향해 홍루는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얼굴을 발끝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용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귀신에게 용서를 구하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내 놈은 평생 나를 탐하고 내게 굽신거리며 내 손으로 내 가문과 목숨을 끊어놓았다. 내 놈이 스스로 만든 이 완벽한 생지옥 속에서 평생 짐승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썩어가는 꼴을 내 똑똑히 지켜보마. 홍루의 그 선고는 남편의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이성의 끈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파멸의 도끼질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쳐 얻어내려 했던 완벽한 구원자이자 여신이 사실은 자신이 가장 끔찍하게 짓밟고 살해했던 조강지처였다는 완벽한 역설. 그리고 그 덫에 걸려 자신이 남은 평생을 이 더러운 감옥에서 짐승처럼 썩어가야 한다는 절대적인 절망감. 남편의 뇌는 이 거대하고도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붕괴해 버렸습니다. 연희야, 홍루야.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병조판서 대감의 사위란 말이다. 남편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쇠창살에 피가 나도록 쿵쿵 박아대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제 목을 비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장의 파열을 견디지 못한 남편의 몸이 활대처럼 꺾이더니 그의 입에서 썩은 내장과 섞인 시커먼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컥컥 피를 한 움큼 토해낸 남편은 두 눈을 희번덕 뒤집은 채 차가운 돌바닥 위로 처참하게 고꾸라졌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도 못한 껍데기만 남은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홍루는 바닥에서 경련하며 입거품을 무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서늘했던 눈동자에는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0년의 뼈 깎는 고통이 마침내 완벽한 인과응보로 씻겨 내려가는 순간 홍루는 붉은 비단옷을 우아하게 여미며 남편의 끔찍한 신음소리를 뒤로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하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도성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입가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피비린내가 아닌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미소가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을 쥐고 흔드는 진짜 거상으로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을 위해 피땀을 흘린 조강지처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린 비정한 사내.
그의 최후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환상 속에서 이토록 처절하고도 비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견디고 지옥에서 돌아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을 스스로 파멸의 늪에 빠지게 만든 그녀의 완벽한 지략 복수극.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슴속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저희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가 준비한 기막힌 신분 위장 스릴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이 훌쩍 지나가셨다면 잊지 마시고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저희에게는 10년 묵은 산삼보다 더 귀한 힘이 된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등골이 오싹하고 가슴이 통쾌해지는 또 다른 핏빛 복수극으로 정성껏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계시옵소서.